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화요일, 음력으로 4월 29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9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호철령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15시 20분 과경화, 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잘하자. 15시 47분 조선예술영화 내 고향의 처녀들 후편을 보시겠습니다. 17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호철령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17시 11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17시 26분 아동방송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 빨간별 제8부 약속. 17시 56분 서계편집물 한편의 명작에 깃든 불멸의 용도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18시 6분 연속 참관기 태양민족의 만년 제보 34번째 불입니다. 열여덟 시 22분 병사의 고향 소식. 이 시간에는 방문기 소신리의 하루. 18시 54분 현지 방송 앞선 용농 방법을 받아들여. 18시 58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관 유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19시 7분 현지 방송 기술혁신으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낀다. 19시 24분 조선기록 용화 날로 변모되는 창성. 20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호철용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20시 30분 조선기록 용화 위대한 동지 3. 사랑은 대르리여. 21시 26분 방문기 복받은 처녀들의 사랑의 보금자리. 21시 44분 체육경기 소식 2013-2014년 에스파냐 일부류 축구 연맹전. 22시 14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호철용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호철용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호철용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윤동연 동지, 홍용칠 동지, 마운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당의 은종 속의 일도선 강성원과 더불어 온 나라에 소문난 공장의 노동계급은 경의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모시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꾼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강성원 운영은 잘 되는가, 맥주공장의 생산은 정상화되고 있는가를 물어주시고 노동자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에 오면 힘을 얻게 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장군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생산 증산으로 당을 결사옹이해온 공장 노동계급이 소중히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새로 건설한 과학기술 보급실을 돌아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6월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종업원들이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세계 기계제작공업 발전 추세도 잘할 수 있게 과학기술 보급실을 건설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이 현지 말씀을 심장 깊이 새기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종업원들은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과학기술 보급실을 일떠세웠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 보급실을 훌륭히 건설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늘 강조하신 문제이라고, 공장에서 과학기술 보급실을 일도 세움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언을 관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업원들이 학습도 전투라는 것을 명심하고 현대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도록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잘함으로써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조립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만든 현대적인 기계들의 구조와 성능, 기술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약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맞는 현대적인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 사용자들은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공장에서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구시며 해당 단위들에서 협동품을 제때에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적인 기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바지한 노력 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 정령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강송원 운영을 더 잘하며 새로 건설한 문안방 온실과 버섯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병행하여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의 로농조기군 여성고사총 중대를 돌아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08년 6월 이것 중대를 찾으시어 화력복무 훈련을 지도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지도 표식비를 보시고 교양실, 병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대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중대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렸다고, 아담하고 깨끗하다고, 인민군 부대들을 시찰하면서 높이 평가한 중대들 못지않다고 치하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중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조국수호 정신으로 무장하며 전투동원 준비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민방위 무력의 강화 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중대 예술서적 공연을 보아주시었습니다. 공연을 통하여 대원들은 백두산 전철 명장들의 손길 아래 수령 겨울상의 정신으로 만장약된 강력한 전투대여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익측부대로 자라난 러농조기군의 불패 위용과 자기들의 보람찬 복무 생활의 일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중대 예술서적 공연은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저국의 공장의 혁명적 낙천성을 그대로 보여준 훌륭한 공연, 사상예술적으로 나무라 말 데 없는 공연, 당의 군중문화 예술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해준 공연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중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사상 정신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서로 합심하여 중대를 러농조기군의 본보기 단위로 더 잘 꾸림으로써 당의 선군 혁명 위협을 믿음직하게 받들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중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민방위 무력 강화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뜻깊은 시차를 마치시고 떠나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눈물 속에 따라서며 격정의 교보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허철영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에 찾아오시어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빛나게 관철할 충정의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종이 마음이 끌려 몸매여 우러르는 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종훈 동지 일편단심 충정을 다해 영원히 따르려니와 생사를 같이할 지혜 동지로 조들아 부르며 믿음 주시네 혁명의 먼 길을 함께 가자고 손잡아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현식이 경제적 악량을 일으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규격이라고 하면 형태와 치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규격화 사업이 초기에 형태와 치수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형태와 치수를 규격화함으로써 제품 조립에서 호환성이 보장되어 생산의 전문화, 협동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데 따라 형태와 치수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적 특성도 규격으로 제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콩우유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는 형태, 치수보다도 단백질 함유량, 소금 함유량, 산도를 비롯한 콩우유의 고유한 질적 특성을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격에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포장, 보관, 수송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에 와서 규격의 범위는 제품의 형태와 치수, 그리고 물리화학적 성질을 비롯한 질적 특성, 제품의 포장과 보관, 운반 등 제품의 설계로부터 생산, 보관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업 부문에서 실시된 규격은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만 해도 각종 종자 규격을 비롯해서 수많은 규격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비롯해서 각연 분야들에도 다 규격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거리에서 자동차들과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며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운수 부문에는 도로교통 표시 규격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규격은 생산의 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격화 사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제품 생산은 꼭 같은 공정을 부단히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품의 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생산하는 사람에 따라 제품의 질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도록 통제하여야 제품의 질을 똑같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맥주 공장에서 규격을 제정하는 과정을 봅시다. 공장 실험실에서는 맥주의 가장 좋은 질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표들을 실험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한편 현장 경험을 종합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행정일꾼, 기술일꾼, 과학자, 생산자, 소비자, 규격 제정 일꾼들이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맥주의 질을 보장하는 데서 기본 지표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이와 같이 제품 생산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는 활동이 바로 규격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화 사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몸매는 다양합니다. 이것을 매번 재서 흉지를 만들어 재단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키와 가슴 둘레, 허리 둘레를 재서 사람의 표준 몸매에 맞는 표준 흉지를 만들어 둡니다. 표준 몸매보다 뚱뚱한 사람인 경우에는 표준 흉지를 대고 조금 크게 수정하여 이미의 몸매도 인차 재단하게 합니다.
이처럼 표준화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되는 본보기를 만들고 실정에 맞게 반복 이용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양 부문에서도 본보기로 될 수 있는 표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설로 요리를 만들 때 해삼과 새우를 꼭 넣어야 한다고 교시하셨다고 하시면서 신설로 요리에 들어가는 기본 음식감들을 표준화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음식감들이 제대로 들어가야 산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는 신설로의 고유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급양 부문에서는 신설로에 들어가는 기본 음식감을 20가지로 표준화하고 4개 음식감들의 요리 방법도 표준화했습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에도 우리 민족 요리의 대표작이며 골작품인 신설로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모든 민족 요리 만드는 방법들을 다 표준화하여야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음식을 주체적 입장에서 옳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잘하자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규격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규격화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질 때 규격화 사업도 한 계단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규격화 표준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격 제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규격은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제정하여야 합니다. 토지를 규격화할 때 대한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정리된 규격 포전들은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지 정리를 하기 전에는 천리마호 뜨락도로로 8시간에 1.2정보의 노원을 갈았다면 규격 포전으로 만든 다음에는 2정보의 노원을 갈아 자금 능률이 1.8배로 높아지고 기름 소비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학적인 관수체계와 시비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격 제정에서 당 정책적 요구와 함께 경제적 실익을 보장할 수 있게 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양 아기공장에서는 규격 제정 사업을 잘해서 생산에서 커다란 실리를 가져왔습니다. 규격 제정 사업을 잘하면 큰 투자 없이도 노력과 자재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예비를 찾아 몇 배 또는 수십 배의 경제적 효과성을 가져옵니다. 선풍금 한 대를 조립하는 데는 375종에 달하는 4072개의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10가지 종류의 선풍금을 생산하기 위해 부속품을 3200종이나 가공했습니다. 그러나 규격화 사업을 잘해서 치수가 비슷한 부속품들을 통일시켜 하나의 규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부속품 종수를 867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선풍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속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속품인 리드의 경우를 봅시다. 지난 시기 10가지 선풍금을 생산하는데 리드가 178종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속품 종류를 단순화할 때 대한 규격화의 요구를 구현한 결과 89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결과 리드를 가공하는 흉타들과 가공지구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게 됐으며 선풍금의 생산 원가를 24.5%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규격은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과학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선풍금의 질을 보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드의 음질을 정확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리드의 음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측정 기구들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검사하도록 규격을 제정했습니다. 이 측정 계기들은 리드의 똘기수와 꼭 같을 때에만 묻습니다. 이렇게 모든 리드들을 표준음에 정확히 맞추어 가공함으로써 선풍금의 음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규격을 부단히 갱신할수록 제품의 질도 그에 따라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처럼 평양 악기공장에서는 일꾼들이 규격화 사업을 짜고 된 결과 선풍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시장 판로를 넓혀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규격 제정에서 국제 규격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3월 26일 공장에서는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경영 전략을 바로 세우고 수지 케이블과 관련한 국제 규격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규격은 과학 연구 성과와 실천 경험을 종합하여 제정한 기술 문건이기 때문에 과학 연구와 중간 시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새 기술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종전의 자름 넓이가 120평방밀리미터인 3심 수지 전력 케이블에서 직경을 46.9mm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까벨선의 수지 전련 두께는 2.6mm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규격을 참고하여 규격을 갱신한 다음에는 전련물의 질을 높여 두께를 2.4mm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전보다 절연 두께를 0.2mm 작게 하게 되었으며 3심 케이블의 직경도 훨씬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케이블 1km당 157kg의 수지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00km의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데서만도 157톤의 수지를 절약할 수 있는 예비를 찾아 국가에 큰 이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규격 제정을 아무리 잘했다 해도 규격의 요구를 지키지 않으면 의의가 없습니다. 모든 강제들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함량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굴착기 팔을 만드는 강 25에는 린이 0.04%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린이 0.06% 들어간 것을 쓰면 겨울에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작업할 때 끊어지는 후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규격에 반영된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의약품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고려약들은 오랜 기간의臨床실천에서 치료 효과가 검증된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만듭니다. 6가지 기본 약재들을 섞어서 만든 육미고는 리노작용, 강심작용, 보혈강장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성 콩파염, 만성 전이선염, 당뇨병 치료에 특효가 있습니다. 만일 이 약재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스피린은 규격에 반영된 아스피린 함량보다 많이 들어가면 건강에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규격의 요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현 시기 규격화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 규격과의 일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무용지와 문서들의 규격을 통일적으로 정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A사 규격을 쓰지 않고 나라별로 다르게 정하면 각종 기술 문건과 문서들을 교류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우편 통신 분야에서는 편지 봉투를 비롯한 각종 봉투들의 규격을 국제 규격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우편 취급에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신발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 규격을 나라마다 다르게 정하면 국제적으로 사람들의 내왕이 많아진 조건에서 필요한 상품을 사는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과학기술 교류와 무역활동에서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용어, 기호, 표식 방법이 맞지 않으면 의사교환에서 불편을 느끼며 제품 수출에서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제품 식별 부호의 하나인 선부호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들에서 국제 규격에 맞추어 선부호 표식 방법을 규격화해야 대외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선부호가 없는 제품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매해 수만이 새로 제정되는 국제정보 규격을 제때에 알지 못하면 세계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규격화 사업에서 국제 규격과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나라들의 규격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규격화 표준화는 제품의 질과 노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새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게 하여 경제적으로 큰 실리를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높은 국민적 자각을 가지고 생산하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경제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합시다. 해괴한 북포탄